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인가입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열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에너지가 열릴 때 몸과 마음이 함께 변화합니다. 보통 단전호흡을 하든지 기공수련을 하는 사람은 기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마음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느낄 수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공수련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기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기운을 무시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가 변화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변화가 일어나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쪽은 아마 이 차인가의 수련 방법에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인가의 수련 시스템을 보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차인가의 수련 시스템은 몸에서 시작해서, 즉 말해서 몸 수련, 기수련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정신수련, 마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몸 수련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뒤쪽에서는 정신수련, 즉 마음을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이루어진 차인가의 수련 시스템은 제일 먼저 우리 몸으로부터 먼저 시작하지. 그래서 육체에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지가 나아가지면 육체에서 에너지체에서 좀 더 나아가지면 정신체에서 좀 더 나아가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직관체에서 좀 더 나아가지면 자연체로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하는 요가 수련에서도 이런 구분으로 대충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육체와 에너지체에 대해서만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공수련을 하기 때문에 기공수련은 에너지체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랄까 직관이랄까 자연체는 그 후에 마음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회원들 중에서 태권 수련회로 오가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기는 기마 수련하는 것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레벨 1단계도 겨우 올라온 사람이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마음 공부는 레벨 최소한 10이 올라서야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인가의 수련 시스템은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몸에 에너지를 얻어서
그 다음에 정신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수련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육체는 무엇입니까? 정신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공수련, 기수련과 마음수련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아마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 5가지의 어떤 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기공수련과 이 과정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육체지. 그렇게 우리의 몸, 지금 이 몸이 육체지. 어쩌면 생리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인 몸은 생리적인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할 적에 이렇게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따라 검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지표가 되는 것이 생리적인 몸의 기준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엄청 매달려 있지. 왜냐하면 한 번도 육체를 떠나서 다른 체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떠나서 단전히 24시간 열려서 에너지체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립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단전이 멀리고 에너지가 체가 되면 생리적인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에너지 체적인 현상, 즉 기적 현상이 훨씬 더 중요해지지.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은 이 육체, 생리적인 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리적인 몸에서 일어나는 자극과 반응을 우리는 몸 반응이라고 부르지. 아마 제가 차 수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수업이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것들이죠. 그렇기는 살아있는 몸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반응이고, 그리고 정확한 반응이고,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있는 몸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기는 몸 반응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그래서 육체에 대한 반응은 몸 반응이지 기 반응이 아니고 몸 반응이 주로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체로 옮겨갈 적에는 두 번째는 에너지체는 단전이 열려야 에너지체가 시작됩니다. 단전이 열려야 육체에서 벗어나서 에너지체로 시작이 되지. 그래서 하단전이 열려야 에너지체가 시작되고 하단전이 닫히고 상단전이 열리면 무엇입니까? 정신체가 되지. 그렇기에 상단전이 열리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거의 에너지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체가 되면 에너지에 민감해지지. 그래서 에너지의 반응이랄까, 에너지의 작용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럴 때는 무엇입니까? 생리적인 몸을 떠나서 기적인 몸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생리적인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적인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인 반응이 민감해지면 생리적인 지표보다 기적인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해지지.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퇴근을 할 때
뭐 혈압이 어떻고 뭐 혈압이 더 높아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인 어떤 지표들을 이야기를 하지. 그럴 때 제가 한 말이 그럼 에너지가 떨어지느냐고 항상 묻지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런 지표들이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에너지는 계속 오르는데 그런 지표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생리적인 변화는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가 약간 오르면 혈압도 어떻습니까? 약간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지 않으면 몸에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집니다. 근데 압이 올라가지지 않는데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전이 열리고 에너지가 올라가면 저혈압인 사람은 정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올 수 있고 정상적인 혈압인 사람은 약간 고혈압에 가깝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두려워하면 기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체가 되면 생리적인 어떤 혈압의 높이랄까 이런 지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런 설명을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아무리 해도 생리적인 지표가 흔들리면 불안해서 걱정을 엄청 하지. 그래서 이제 생리적인 몸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몸에 통증이 생기든지 아픔이 오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똑같은 현상으로 에너지가 오를 때도 어떻습니까? 몸에 통증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막힌 부분, 막힌 기혈을 뚫는다고 에너지가 이렇게 통과를 해지면 그 부분이 통증이 일어나집니다. 그렇게 통증이 일어나지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오르면서 일어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보통 호전 반응이라고도 하고 명현 반응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몸을 관찰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련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루에 24시간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밥 먹으면서 밥 먹은 후에 저심, 저녁 이렇게 해도 9분을 관찰할 수 있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관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몸을 관찰하고 이러면 최소한 한 2-3번은 관찰을 하면 됩니다. 관찰 시간이 뭐 한문 관찰하는데 뭐 10분씩 걸리고 안 합니다. 한 10초만 하면 관찰할 수 있지. 좀 길게 하면 30초만 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지. 우리 몸 수련, 기공 수련은 몸에서 집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해야지. 몸을 잘 이해를 해야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자꾸 몸을 관찰하기에 몸에 너무 집착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관찰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체가 되면 에너지의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에너지의 현상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현상들을 에너지적으로 파악을 하지.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와닿고. 그래서 물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파동이랄까. 그리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파동도 이 파동을 통해서 모두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읽어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가령 이렇게 음식을 먹더라도 예전에는 음식이 영양학적으로만 충족되면 충분됩니다. 성분학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충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기체의 몸, 에너지적인 몸이 되면 영양학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충족이 돼야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 뭐가 충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에너지적인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내 몸의 에너지와 레벨을 맞는 에너지가 충족이 되어야 몸이 어떻습니까? 기가 차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더라도 배가 자꾸 허기가 지고 뭐가 덜 분 것 같고 또 뭐 다른 군것질이 땡기고 뭐 하면 무엇입니까? 몸이 뭐를 돌락하는 겁니까? 에너지 레벨이 이제 곡물들, 채소라든지 그리고 우리 곡물들을 먹어갖고 에너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뭐를 달락하렵니까? 고기를 달락하는 거죠. 그것도 뭐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네발짐승의 단백질을 달락하지. 아마 기술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에너지에 맞는 레벨의 음식을 줘야 그것이 충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중에서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부른데 자꾸 허전하고 허기가 진 느낌이 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너지 레벨이 안 맞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길래 허기가 지는 거죠. 배고픈 거하고 허기가 지는 거는 개념이 굉장히 틀립니다. 이것도 요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우리 회원 중에 워낙 예민한 분이 있어갖고. 그분은, 긴 못인데, 그분은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를 먹어도 허기가 지갖고,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면, 도저히, 배가 부른데도 자꾸 뭔가 허기가 지갖고,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좀 먹으니까 충족이 된다 합니다. 그렇게 기운 레벨이 안 맞는 거죠. 자기 몸의 에너지 레벨하고, 그 고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하고, 레벨이 틀렸어. 그러니까 자꾸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거죠. 에너지체가 되면 이런 게 좀 하나 더 추가돼가 좀 불편하지. 옛날에는 그냥 뭐, 오염되지 않는 음식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완전히 에너지 레벨까지 맞춰가 먹어야 되지. 아니,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고 기공수를 하는데, 삶이 자꾸 힘들어지지. 꼭 속은 기분이 될 겁니다. 아유, 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체가 되면 음식도 어떻습니까? 내 몸의 레벨에 맞춰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직관체지. 직관체는 상단전이 열리면 이제 직관체가 됩니다. 상단전이 열리면 직관체가 되는데,
오늘은 저 뭐고 이야기할 게만 해서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고 좀 적어 왔는데 다 이야기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관체가 정신체죠. 세 번째 정신체인데 그렇다가 있겠네. 내가 어제 머리에 기억하는 게 단세포에 가까웠어.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그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게 지금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될 수 있으면 개괄적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요 앞에 동영상을 찍는데 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몇 가지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신체지. 정신체는 하단전이 닫히고 하단전이 닫히면 이제 상단전이 열리지. 상단전이 열리면 바로 정신체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정신체가 되면 항상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내 신경계에 머물고 있지. 내 신경계에 머물고 있어갖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더라도, 위장에서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장기의 기운이 들어오면 위장이 움직이면서, 위장이 움직이면서 위장에 들어있던 음식물의 에너지와 위장의 운동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가 바로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올라가죠. 그렇긴 예전에는 척추, 덩어리를 타고 올라가지만 하단전에서 등잔전이고 상단전이 열리면 그 앞쪽에서도 올라가지. 뒤쪽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쪽에 대동맥이랄까 대동맥과 함께 저 뭐고 장기를 타고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거꾸로 올라가지.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무엇입니까? 내 신경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집중을 통해서 정신 에너지로 무엇입니까? 변환이 됩니다. 정말해서 우리 몸에서 정신계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집니다. 이렇게 정신체가 되면, 그래서 정신체가 되면 우리 몸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지만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이때부터 누구 말만 따라 앉아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앉아 이렇게 털이 갖춰지죠. 이때쯤 되면 벌써 마음 공부는 무엇입니까? 한 90%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 이 에너지가 내 신경계에 모여 있으면 몸의 변화도 굉장히 일어나지만 마음의 변화도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지. 그리고 이 정신체까지 오기까지 무엇입니까? 무수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몸의 고통도 있지만, 몸의 아픔도 있지만, 정신의 아픔도 있지. 그래서 엄청 성숙해져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그렇긴 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지. 일어나면서 감정이 굉장히 무엇입니까? 기복이 심하지 않고, 굉장히 평탄하고, 아주, 요동이 적지에, 감정이 거의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복 있게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고요하지지.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고요한 형태의 감정이 항상 이렇게 밑바닥에 저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체가 되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서, 부정적인 마인드가 자꾸 빠져나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정화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빠져나오고 그 속에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들이 그 속에 채워지죠. 빠져나간 만큼. 그래서 대처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지. 그렇게 우리의 신경계 속에 감정이 머물지. 내 신경계만 머무는 게 아니고 장기의 말초신경계, 간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모든 요소에 우리 감정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감정이 분포되어 있지. 그래서 이것이 결이 튀어지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몸에 갖고 있던 스트레스랄까 이런 게 빠져나오면서 감정이 정화가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정신체가 되면 감정이 좀 고요해지지. 그렇게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체가 되고 나서, 정신체가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상단전이 열려야 됩니다. 상단전이 열리고 나서는 이제 정신체가 이제 되지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직관체로 이제 옮겨가집니다. 직관체가 되면 우리 건강태권으로 보면 발바닥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가 12단계까지 오면 이제 직관이 되지지. 왜냐하면 상단절이 열리면서 머리가 열리면서 에너지가 그렇게 자기장이랄까 중력이랄까 이런 것이 같이 에너지의 힘으로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거기 발바닥까지 열리면 발바닥을 한번 걸을 때마다 에너지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내 신경계계로 올라오지. 그만큼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많이 모이지. 그래서 그때는 에너지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뇌와 발바닥 두 군데 있지.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발바닥을 한번 딱 이렇게 걷는다고 딱 늦으려면 바로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내 신경계 머리 쪽으로 탁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뒤쪽 후두엽이 열리고, 원래 상단전이 열리면서 다 열렸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열리지. 그래서 후두엽 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원래 두 종류는 이제 상단전이 열릴 때 열린 거고, 그 다음에 후두엽 쪽이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척두엽, 그렇게는 이쪽, 뭐라 해야 되노? 후두엽, 전두엽, 척두엽, 두종엽. 갑자기 헷갈리고. 머리, 후두엽이 몰리고 나면 이제 옆에 이제 척두엽이 열리지. 그리고 이제 앞쪽에 전두엽이 열리지. 이렇게 열리면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 다 이렇게 공간이 다 형성되지. 그러면 모든 이 사물을 볼 적에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된 거죠. 내가 이래 있더라도 내가 앉아있는 이것이 공간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앉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설명하기가 좀, 하여튼 그래 느껴집니다. 공간 속에 있는 나를 느끼지요. 평면처럼 아니고, 그렇게 공간 속에 있는 나를 느껴집니다. 그렇게 사물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지. 그래서 사물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체로. 그래서 그 통찰력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직관력이 나오지. 직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설명이 이렇게 뭐 대충 하는데 알아들으려면 잘 모르겠네. 뭐 일단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 자연체가 되지. 물론 요가 수도리에서는 이걸 법열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그냥 자연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마지막 우리 건강태권과 김영상을 하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뼈가, 속뼈가 다 채워지는 거죠. 그 정도의 에너지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러니까, 자연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집니다. 그렇게 자연 합일 비슷하게. 그렇기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것보다 자연에 대한 어떤 관심들,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나무하고도 대화하면 대화가 될 수 있고. 동물하고도 대화하려고 하면 대화가 될 수 있고. 왜냐면 다 에너지 파장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파장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자연 속에 있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이제 깨닫는 거죠. 어찌보면 인간의 이치에서 자연의 이치로 옮겨오는 거죠. 이때는 무엇입니까? 존재의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존재의식이라는 말을 어디든지 쓰는 데가 없지만 저는 이것을 존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의식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뭐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몸을 관찰하고 제 마음을 관찰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존재의식입니다. 존재의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런 의식은 아니고 원래는 감정이지. 그 감정을 내가 무엇입니까? 의식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것까지 내려와서 의식이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존재의식이 되는 거죠. 존재의식은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걸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식 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몸의 영역에서 우리는 생명의식이 있지. 생명의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동물적인 뭐 본능이라 하듯이 본능적인 의식, 본능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식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지. 그래서 동물적인 어떤 의식과 그런데 그거는 동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물들도 이렇게 가지를 자르려고 하면 두려움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아픔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의식들이죠. 우리는 그냥 보통 동물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본능입니다. 자연의 본능. 그리고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능들이 이제 그 위에 있지. 이것은 몸의 영역에 속하지. 그런데 이 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마음이 들어있지. 요즘 뇌과학에서는 마음을 무엇입니까? 내 신경계의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그렇기는 내 몸 안에 들어있지, 마음은.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음은 제일 밑에 층에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마음의 95%가 무의식입니다. 그렇기는 마음이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95%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의식이 있지. 의식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의식이지. 자의식. 나락하고 인식하고. 나는 인식 속에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식이지.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그 중간 단계 징검다리처럼 언제든지 의식화될 수 있는 잠재의식이 있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의식체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무엇입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을 지켜보고 내 무의식을 관찰하면서 뚫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어디까지 뚫고 내려오십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식까지 뚫고 내려지고 그래서 마음 공부해갖고 튀는 사람 두려움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식까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존재의식까지 이렇게 닿는 거죠. 그럼 존재의식이 만약에 느껴지고 인식이 되지면 그냥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감사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기는 모든 행위가,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하면 벌써 존재의식이 열린 겁니다. 별도로 마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마음 공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식이 이제 느껴지고 인식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모든 생명체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공간과 모든 사물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이렇게 자연과의 수련 시스템은 크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5가지. 육체에서 에너지체, 에너지체는 단전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정신체, 정신체는 상단전이 열리면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직관체, 직관체는 발바닥이 열리면서 되고, 그리고 자연체는 뼛속에 에너지가 다 들어차면, 온몸 에너지가 들어차면 자연체로 들어가지. 이것이 이제 우리 자연과의 수련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몸 수련에서 시작해서 정신 수련, 마음 수련 행해서 나아가는 거죠.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한 것은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해서 보면 대충 자연과의 수련 시스템이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앉아 더 할 말도 없는데 그게 다인데 짜내려고 하면 못 짜내고요.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기공수련은 몸에서 현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사적이고 은유적이고 미미하고 이런 것들은 정신수련이지 마음수련은 아닙니다. 아니다. 정신수련이고 마음수련이지. 그렇기니 기공수련은 아닙니다. 몸수련이 아니라고. 몸수련은 실제적이고 명확해집니다. 단순 명료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에너지체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는 이제 모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정신체는 다음에 언제 또 되면 이야기할 것 같지만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회원들이 그렇게 돌아오시고 물어줘야 제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제 우리 회원 중에 11월 달에 상단전이 열린 분이 계시갖고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수련하는 수련인이 아니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왔던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건강 태권을 수련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체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 기공수를 하면서 의무점이 들었던 것, 그리고 단전 호흡과 다른 점, 그리고 단전 호흡은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단전 호흡의 단점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차인갑니다.